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엑시트, 지은이 송희창, 발행 지혜로입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도 부자가 되지 못한 당신에게 건네는 단 한 권의 성공 집약서 엑시트. 엑시트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저자의 경험과 실제 부자가 된 방법까지 부자 공부에 대한 모든 것을 집약해 놓은 책입니다. 무일푼 나이트클럽 알바생으로 시작하여 수백억 자산가가 된 저자의 노하우가 이 책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부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번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글을 통해 부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운과 특별한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 찬 발걸음이 지금의 평범한 인생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무조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십시오.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부자가 된 송 사무장이 제시하는 돈 버는 방법의 끝판왕. 당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부자의 문을 두드려라. 엑시트의 문이 당신을 향해 열릴 것입니다. 꿈꾸는 대로 사는 법.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꿈을 갖지만 정작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드물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일 때는 자유롭게 꿈을 그리지만 성인이 되면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오히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근본적인 이유도 모른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함인지 사람들은 운명, 팔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말 역시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 나 역시 가난부터 시작했지만 살아오면서 저런 말을 내뱉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가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과 의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현실에 굴복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그리는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실제 나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고 공부도 잘 하지 못했다. 지방대를 졸업한 후에는 취업도 못한 그저 그런 인생이었다. 그 정도로 나의 출발점은 바닥이었다. 하지만 난 큰 성공을 이뤄냈다. 현재 나는 소유한 부동산에서만 대기업 과장 연봉 수준의 금액을 매월 임대 수익으로 받고 있고 또한 8개가 넘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여기에서도 매달 큰 사업 수익을 거두고 있다. 내가 운이 좋았을 거라고?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글쎄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방법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들 중에도 평범함에서 출발하여 부자가 된 수많은 이들이 있으므로 이를 결코 운 때문이라 할 수도 없다. 이 세상은 결코 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나 팔자 따위는 없다. 누구든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실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대부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해가는데 처음부터 무작정 오를 수 없는 나무라 여겨 이 나무를 오르겠다는 마음조차 먹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고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만들어진다.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어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이다.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아라. 공부를 잘했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이다. 반면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성공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공의 기준을 절대 공부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었다. 성인이 될 때까지도 내 주변에서 이 궁금증에 속 시원히 답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은 직접 부를 이루거나 성공한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만약 주변에 성공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것이고 부자의 답변대로 했다면 여러 시행착오 없이 더 빨리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3년이라는 기간이 나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내가 부자가 된 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그들 역시 바뀐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3년 내외의 기간이 걸렸다. 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커뮤니티를 이끌며 성공한 사람들을 배출해내면서 이 방법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이 책을 통해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과거의 나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간절히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인생을 바꿔줄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성공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누구든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부자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평범한 인생에서 엑시트 할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현재 가진 것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바꿔갈 수 있다. 대체 몇 권의 책을 읽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게 직접 그 노하우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변에서는 부자를 쉽게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한 부자들의 책을 읽어보는 것이다. 나 역시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그간 베스트셀러로 인정받았던 책부터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 중에 책 제목이 참 그럴싸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다 읽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많았다. 아니면 너무 오래전 사례이거나 외국의 사례여서 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느껴지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물론 책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나의 갈증을 한 번에 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책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여러 책을 읽어가면서는 마치 큰 퍼즐 게임의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기분이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또 한 권의 책으로는 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책으로는 대중의 심리와 협상에 관한 이해를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통해 자본주의 거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하는지 등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씩 큰 그림을 그려가긴 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북히 쌓여가는 책을 보며 대체 인생에서는 몇 권의 책을 읽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중에 목표를 이룬 후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독서가 그리 효율적인 독서가 아니었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읽었던 책 중에는 오히려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책도 있었다. 결론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을 읽는다고 지혜가 쌓이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경험상 다독보다는 오히려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결과도 좋았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법.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돈 버는 것이 쉽게 느껴질까?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돈 버는 것이 참 쉽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마음먹은 만큼 벌 수 있는 수준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투자나 여러 사업 등 손대는 것마다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마음 먹었던 것은 무엇이든 긍정적인 결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쫓은 것은 아닌데 돈은 절로 따라왔다. 나 역시 초심자일 때는 돈을 쫓으면 안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험이 쌓여가며 고수가 되어 갈수록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니 재물은 절로 따라왔다.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돈 버는 것이 쉽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사업이다. 부동산과 사업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모든 부동산과 사업은 이와 같은 원리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부동산과 사업으로 부를 늘리는 방법에 더하여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씩 소화해 나간다면 분명 부자의 길에 성큼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바뀌었는가? 화창한 어느 날 대학 동창과 약속이 생겨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우연히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시계를 보니 약속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고 문득 초등학생 시절의 그 거리가 궁금해진 나는 차를 한쪽에 주차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낯익은 거리로 들어선 순간 마치 40 중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에 어린 나로 돌아간 듯 했다. 매일 같은 길로만 다녔기에 나에게 그 길은 더욱 익숙하게 느껴졌다. 나의 어린 시절은 정말 가난했고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했다. 그때까지도 우리 가족은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한 채 평생을 임차인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해야만 했다. 그것도 집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에서 말이다. 가난하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무엇이든 참아야 하고 견뎌내야 한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하고 싶은 것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던 나는 어느 누구보다 가난한 이들의 삶을 잘 안다. 그렇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가난이 정말 싫었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 힘을 써가며 앞만 보며 달려온 나였다. 조금 전 초등학교 통학길에서 마주친 문구점 아저씨와 분식집 아주머니의 모습이 잊히지 않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분들의 모습에서 나의 가난했던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부자 되는 법을 몰랐던 과거에는 잠을 줄여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아끼고 아껴도 늘 가난과 빠듯함에 허덕였었다. 나는
친구에게 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문구점 아저씨와 분식집 아주머니를 보며 잠겼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네가 특별한 거야. 그 문구점 아저씨와 분식집 아주머니의 모습이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지. 내가 특별하다고?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니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다. 나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어느 누구든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지만 실행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부를 이뤄놓고 보니 나 역시도 가난했던 시절에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열심히만 산다고 평범한 삶이 바뀌진 않는다. 문구점 아저씨와 분식집 아주머니처럼 한 장소에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당신의 삶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쉽게도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열심히만 산다고 삶이 바뀌진 않는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가까운 주변만 돌아봐도 30년 혹은 40년 이상을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지만 예전 그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아끼는 것만이 정답이라 여기며 살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공부부터 해야 한다. 열심히 사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우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법을 익힌 후에 그 방법대로 실행해 나가야만 지금의 삶을 바꾸고 경제적인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방법을 알고 노력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생각이 너무도 강해 부자가 되어 보겠다는 마음을 먹기는커녕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만 할 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평범한 생각에서부터 엑시트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평범한 삶에서 엑시트가 가능하다. 만약 당신의 꿈이 경제적 자유라면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뉴스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니 내리니 해도 아무 걱정 없이 내 차에 기름을 듬뿍 채우고 여행을 떠나고 싶고 공공요금과 물가에 관한 뉴스를 보고도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무 고민 없이 쇼핑도 하고 싶다. 또한 미식가인 내가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아무리 비싼 것일지라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싶다. 위 글에 공감하고 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이 글은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종잣돈을 모으던 시절에 썼던 일기의 일부분이다. 내 첫 책의 개정판에서는 이를 밝혔으나 처음에는 어느 평범한 주부의 일기 중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기재했었다. 첫 책을 집필했던 당시에는 일기를 공개한다는 사실이 왜 그리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 이 일기는 많은 사람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반응을 통해 누구나 이런 삶을 원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글이기도 하다. 일기를 썼던 당시는 부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처절하게 종잣돈을 모으던 때이다. 500원짜리 음료수도 아까워 사 먹지 않던 시절이었다. 일기에 적었던 그 당시 나의 소망은 정말 꿈에만 그리던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참 소박한 목표였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여행하고 싶을 때는 마음껏 여행하는 삶.
이는 누구나 노력하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삶이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무엇보다 원했던 삶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었다.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분한 돈도 있어야겠지만 그 전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시간이 필요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쓸 시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진정한 부자란 돈과 시간을 모두 가진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단계에 진입하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도조차 못 해보고 막연한 꿈으로만 묻어두고 마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테지만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의 삶으로 가는 길은 생각을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자로 가는 첫 단계인 경제적 자유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 시스템에서 매달 지급되는 돈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보다 많아지는 순간 경제적 자유의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밝혀둘 것이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위조차 낯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는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부호나 국내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조그만 부자는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 않던가.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나 노력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조그만 부자, 즉 자신이 노동하지 않고도 직장인 연봉만큼의 돈을 매달 받는 정도의 부자이다. 이 정도면 맘껏 쓰고 즐기면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라. 이것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불평하기 전에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라서길 바란다. 이 단계에 올라서면 그 이후부터는 더 큰 부를 쌓는 것도 훨씬 수월해진다. 무엇이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지는 것이다. 무일푼이던 내가 실제 부자가 된 경험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자신의 능력보다 생각과 의지의 차이에 따라 좌우되었다. 따라서 당신이 현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려울 것이라 여겨 지레 겁먹고 포기했거나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누구보다 간절했다. 하지만 나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난한 아버지께 배울 수도 없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돈을 밝히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반응이 되돌아와 마치 돈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그 덕분에 나 역시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표였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었다. 보통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그러하다. 대학 졸업 후 직장에 취직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회사 연봉에 맞춰 알뜰살뜰 살림하며 아껴 쓰며 노후를 준비한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나 역시도 그것이 정답이라 여기며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그런 순탄한 삶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너무 가난했기에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당신에게는 아직 그 평범함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든 계기가 없었을지 모른다. 나는 이 책이 당신에게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부모처럼 사는 삶이 정답이라 여기게 된다. 학교에서의 교육도 그러하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주어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여 사는 법을 먼저 가르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그려주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메일을 보낸 수강생처럼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진짜 원했던 삶이 아니라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택한다고 하여 모두에게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갖고 있는 가난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의 패턴을 바꾸어 주려고 한다. 당장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이고 부자 되는 기술을 배워 접목시키는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부자의 마인드를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운다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자신을 가두는 생각의 틀을 깨라. 우리나라 학생들 대부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대학 입학을 목표로 공부한다. 수능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지 못하면 재수, 삼수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다. 즉, 어릴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해온 갖은 노력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흙수저의 젊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어 풍족하게 살기란 쉽지 않다. 이런 과정을 겪어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 글에 크게 공감할 것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는 것도 결국엔 인생을 풍족하게 즐기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나 막상 직장에서 일을 해보면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친구가 당신보다 연봉이 높다고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 친구는 그 연봉만큼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 따라서 나의 몸이 2개가 되지 않는 이상 연봉을 2배로 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 연봉이 2배 올라간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평생을 나의 몸과 시간을 써가며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이 흔히들 갖고 있는 잘 살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은 버리길 바란다. 한류 스타급 연예인이 아닌 이상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다. 바로 돈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 능력을 갖추고 나면 직업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의 돈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이 적어도 평생을 여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 반면 이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평생 일을 해야 하는 비싼 노동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현재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중요치 않다. 현재의 직장에서 최대한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이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 역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나이트클럽 밴드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음에도 부자가 되는 공부를 완성하여 부자가 되었다. 잊지 말아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돈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된다. 성공하는 방법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 내가 강의나 책을 통해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돈을 불리는 노하우이고, 2번째는 잠재되어 있는 열정을 일깨워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훨씬 중요한 것은 후자이다. 기술과 노하우는 언제든 터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고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줘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을 보며 그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거나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만약 당신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마찬가지지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하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열정과 확신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길에 대해 확신을 하고 뜨거운 열정을 식히지 않고 계속 끌어내어 완주를 해낸 사람들이다. 같은 책을 보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확신의 차이 때문이다. 자기 개발서나 여러 성공 서적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하고자 하는 말이 반복된다.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수많은 책들이 이미 부자로 가는 과정과 성공하는 과정의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있는데 많은 이들은 또 다른 더 괜찮은 방법은 없을까 하며 방황하는 과정만을 반복할 뿐 그들의 평범한 삶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답을 알고 있다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답은 결코 그에게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책에서 정답을 알려주면 얼마의 기간이 걸리든 그 방법대로 확신을 갖고 실천한다. 이미 아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서 쉽게 건너뛰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이 책에서도 나왔다는 것에 더 큰 확신을 느끼며 자신의 것으로 100% 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하나씩 하나씩 성과를 이뤄간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겠지만 아무리 작은 성과라도 이 성취감은 계속해서 열정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 성취감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방법이므로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 부자의 길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진다. 부자의 삶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한순간에 번쩍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습관과 행동들이 모여 작은 성과를 이뤄내고 이 성과들이 모이면 서서히 부자의 삶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실행해 나가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의식하고 들어본다면 이는 정작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은 보통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번다 또는 돈이 많으면 돈 벌기 쉽다는 뜻으로 쓰이곤 하는데 이런 의미의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100% 틀린 말이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돈을 잃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근거 없는 소문에 주식을 매입하고 폭락장에 마음을 졸이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엉뚱한 부동산을 분양받아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놓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많이 봐왔다. 따라서 돈이 돈을 번다는 돈이 많아서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이 일해서 다른 돈을 벌어온다의 의미로 사용해야 하는 말인 것이다. 또한 돈이 돈을 벌어오도록 하려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부자들은 모든 돈을 은행에 맡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결코 돈을 놀리는 법이 없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평생 욜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갖출 수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선 꼭 갖춰야 하는 시스템이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돈에게 일을 시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 돈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이 무척 생소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입은 당연히 자신이 노동을 통해 버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여유롭게 사는 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쪼들리는 삶을 산다. 이들에게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동일하게 5천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A는 5천만 원을 전부 은행에 저축해 놓고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 역시도 매달 은행에 저축한다. A는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흐뭇해하며 다음 달에는 더 아껴서 더 많이 저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B는 은행의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으로 상가 한 채를 구입하기로 한다.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으니 대출금을 제외하고 실제 투입된 현금은 약 3천만 원 정도다. 그 후부터 이 상가에서는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월세가 나온다. 회사에서 매달 받는 월급도 있으니 A와 B가 동일한 소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B는 은행에 의지하는 A보다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다. 일정 금액이 모이면 그 전에 남은 2천만 원에 보태어 또 다른 부동산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들 둘의 1년 후 모습은 과연 어떨까? 간략하게 A와 B의 자산을 계산해보자. 현재 은행 이자율은 2%가 채 안 되지만 2%로 계산해보면 A가 저축해둔 5천만 원에 대한 1년 후 이자는 100만 원이 된다. 이에 더하여 200만 원의 월급을 정말 아끼고 아껴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했다고 한다면 1년 후에는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1년 후 A는 6300만 원, 원금 5천만 원, 이자 100만 원, 월급 저축 12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자본금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아끼고 아껴 약 1300만 원을 모은 셈이다. 반면 B 역시 A와 동일하게 월급 200만 원 중 매월 100만 원씩 소비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B는 매달 월급 중에서 100만 원과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100만 원, 총 200만 원씩을 모을 수 있어 1년 후에는 24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저축해둔 2천만 원에 대한 1년 후 이자는 40만 원이다. 따라서 그는 1년 후 7440만 원, 원금 2천만 원, 이자 40만 원, 상가 3천만 원, 월급 저축 1200만 원, 월세 12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 즉, 1년간 약 2440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셈이다. 1년이 지나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한다. B의 경우는 이전에 상가를 사고 남았던 2천만 원과 자본금을 활용하여 월세를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A와 B의 5년 후 모습은 어떻게 될까?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돈에게 일을 시킬 B의 수익은 무궁무진하게 증가할 테니 말이다. A와 B의 차이점을 알겠는가? A는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을 했고 B는 돈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집중을 한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B처럼 돈에게 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A에 훨씬 익숙할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A처럼 은행은 돈을 불려주는 곳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은행은 얄팍한 이자를 주고 잠시 당신의 돈을 보관해주는 곳일 뿐이다. 앞으로도 저금리는 계속될 것이고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들은 절대 일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행에 있는 당신의 돈들은 당신이 아닌 은행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참고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 역시 현재 소비를 절제하며 모은 돈을 미래에 나눠 쓰는 방식이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자들은 절약하고 모으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 즉 돈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집중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순전히 자신의 노동으로만 돈을 버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입은 늘어나게 되고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를 모른 채 열심히 일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휴일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고 있으니 그런 불평을 할 만도 하다. 그렇게 치면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대한민국 직장인은 별로 없다. 모두가 성실하고 근면한 일꾼이다. 이제 알겠는가? 열심히 일만 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 당신의 연봉으로 대략 계산만 해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나의 돈을 각각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일꾼들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해야 한다. 벌어온 그 돈들이 또 나의 일꾼이 되는, 이렇게 내 일꾼들이 늘어날수록 삶은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그렇게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내가 부를 쌓은 방법, 그리고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돈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은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매월 내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모아갔다. 처음에는 월세 수익이 고작 몇십만 원이었지만 이 돈에게 일을 시키고 이 돈이 벌어온 돈에게 또 일을 시키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후에는 대기업 과장직급의 연봉 수준으로 늘어갔다. 나만 이러한 게 아니다. 나 말고도 지금의 많은 부자들은 이렇게 부를 일궈왔고 이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돈에게 일을 시키며 더 큰 부를 쌓아가고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나를 만나고 2년 9개월 만에 월세 500만 원을 받게 된 직장인 수강생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다 핑계일 뿐이에요. 부자 되는 공부는 운동 경기처럼 반드시 연속된 시간을 통째로 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투리 시간을 틈틈이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출근 전 새벽 시간과 직장에서의 점심 짜투리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직장인들이 회식이 잦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회식이 있는 날은 어떻게 하냐, 야근이 많아서 저녁 시간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요. 회식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해야죠. 저 역시도 회식이 잦은 회사에 다녔어요. 회식에 무조건 빠질 수는 없잖아요. 대신 1차만 참석을 합니다. 제 경험상 2차부터는 그저 의미 없는 술자리가 되었고 그때에는 빠지더라도 상사분들도 뭐라 하지 않고 동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회사 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새벽 시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야근을 하는 날도 똑같아요. 전날 저녁 때 못한 만큼 다음날 새벽에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3년이 안 되는 기간 내에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제2의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온다는데 이 정도 노력만으로 평생도 아닌 3년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일을 못할 이유가 뭔가요? 저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부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기로 진정 결심했다면 인생에서 잠시 동안의 혹독한 시기는 견딜 각오를 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를 이해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났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단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때문에 학생 신분에서 취업을 할 때까지는 좁은 문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찌 보면 학교는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를 골라내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강조했듯이 인생에서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분명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을 텐데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트랙 속에 갇혀 경주를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같은 트랙에만 집착하는 현상은 트랙 속에 갇힌 학생과 그 트랙 위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이 경기를 지켜보는 학부모 대부분이
자본주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만 체득하면 성공은 수월하다. 나는 부동산 투자로 크게 성공하였고 여러 사업으로도 성공했다. 이 책에 부동산 투자나 사업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는 없다. 원칙을 깨우치면 90% 이상을 깨우친 것이다. 부동산 공부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마음먹고 공부한다면 1, 2년 내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인데 이때 경매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둘 것을 적극 추천한다.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공부를 해보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 지식은 평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나는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멘탈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에 따라 사소한 일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몸을 완벽하게 지배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 남보다 훨씬 더 젊게 사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본인의 마음이 약해질 때면 이 책의 멘탈을 강하게 하는 법과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 부분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이다. 노력하면 무조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진하여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길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처럼 큰 위기는 반복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평온한 삶이 아닌 심각한 환경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전쟁이 난무하던 과거와는 달리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많은 국가들이 함께 참가하는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세계가 하나 된 듯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강대국들은 매년 무기를 사들이고 있고 신무기를 개발하여 힘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도처럼 각 나라 영토의 경계가 맞물리는 지점에서는 분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은 큰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경험했겠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 역시도 지속적인 상승장과 하락장뿐 아니라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까지 겪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처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돈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항공, 관광, 자영업 분야 등에서도 그간 안정적으로 일을 해왔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더욱 빠른 속도로 급변할 것이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실업자가 대량으로 늘어나며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가속화된다. 앞으로 이런 시기가 다시는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분명 또 올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도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야만 한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대기업처럼 생각하라. 나는 늘 더 큰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런 생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다. 어딘지 모를 곳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를 곳을 그려놓고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건 심리적으로 무척 힘든 일이지만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는 길에서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돈만 있으면 생명 연장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자신이 미래에 겪게 될 질병을 미리 알 수 있고 장기 생성도 가능해진다. 즉 앞으로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오래도록 사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돈에 자신의 삶을 맞춘다는 것은 더더욱 아쉬운 일이다. 이 책을 통해 평범했던 사고가 부자가 되는 사고로 바뀐다면 분명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엑시트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 답답하기만 할 때 속을 뻥 뚫어주는 듯한 책이 이 책이 아닐까요? 이 작은 책 속에 궁금증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딱 집약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저자와 같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첫걸음은 그 마인드와 생각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책의 많은 부분 중에서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경매,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부를 확장하여 수백억의 자산을 이루었습니다. 그 노하우가 이 책 속에 큼직큼직한 목차로 나누어져 쉽게 풀이되어 있으므로 부자가 되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